사람은 말 한마디로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말투의 온도로 신뢰를 잃곤 합니다. 논어 시편 향당은 거창한 교훈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공자는 일상의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앉는 자세, 걷는 걸음, 누군가를 대하는 표정과 말의 속도 같은 것들입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늘 사소한 것에서 유지됩니다. 큰 원칙은 가끔만 필요하지만 작은 태도는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향당은 바로 그 매일의 영역을 다룹니다. 향당이 말하는 예는 격식의 과시가 아닙니다. 예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예가 사라지면 진심이 남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편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태도가 느껴질 때입니다. 그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방어를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대개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거칠면 마음은 다칩니다. 말이 빨라지면 논리가 아니라 압박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말이 느려지면 같은 내용도 설명으로 들립니다. 공적 자리에서 말의 속도는 권력처럼 작동합니다. 빨리 말하면 흐름을 지배할 수 있고 질문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쉽게 폭력이 됩니다. 향당이 말하는 예는 그 폭력을 미리 낮추는 습관입니다. 말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끝맺음이 날카로우면 상대는 방어를 시작합니다. 방어가 시작되면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체면 싸움이 됩니다. 예는 그 체면 싸움을 시작하지 않게 만드는 예방입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에서 필요한 예는 정확한 배려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말할 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을 여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낼 때 예는 더 선명해집니다. 상대를 틀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관점을 다르게 놓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상대는 방어하고 방어하면 논점은 사라집니다. 논점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감정뿐입니다. 향당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공동체를 태우지 않게 다루라고 말합니다. 공적 자리의 감정은 개인의 솔직함이 아니라 분위기의 규칙이 되기 쉽습니다. 한 번의 날카로움이 다음 사람의 날카로움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자세도 그렇습니다. 자세는 예절의 교과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몸을 기울이는 방식, 눈을 맞추는 시간, 고개를 끄덕이는 리듬은 존중의 감각을 줍니다. 상대는 그 감각으로 오늘의 대화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작은 무례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한숨이 섞인 대답이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리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를 빠르게 깎아냅니다. 자리의 태도는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올 때 인사를 건네는지가 첫 신호가 됩니다. 자리를 차지하듯 앉는지, 조용히 맞추며 앉는지도 곧 드러납니다. 눈빛이 바쁘게 도망치는지, 짧게라도 머무르는지도 대화를 바꿉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발언의 톤을 정합니다.
향당이 담백하게 보여주는 것은 경계입니다. 친근함과 물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다른 길입니다. 편안함은 상대를 내려놓게 하지만 물에는 상대를 긴장시키게 합니다. 예는 그 경계를 자주 넘지 않도록 돕는 지도입니다. 공적 자리에서 말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호칭입니다. 호칭은 서열을 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안전거리입니다. 이 안전거리가 무너지면 사람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존중이 무너지면 일은 같은데 피로는 2배가 됩니다. 메신저 같은 짧은 말에서도 예는 작동합니다. 짧은 문장은 효율적이지만 맥락이 없으면 차갑게 들립니다. 요청과 명령은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그래서 한 줄의 완곡함이 관계의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예는 무조건 친절이 아닙니다. 예는 상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핵심을 정리하는 것도 예입니다. 지나친 친밀감으로 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예입니다. 향당은 사과와 감사의 타이밍도 떠올리게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 뒤의 태도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변명이 먼저 나오면 신뢰는 더 멀어집니다. 짧게 인정하고 조용히 수습하면 신뢰는 오히려 남습니다. 예는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 때 소리를 줄이고 지나갈 때 몸을 조금 비켜주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방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동체는 이런 메시지가 많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예의 일부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존재감은 커지지만 타인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목소리를 낮추면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향당이 말하는 품위는 바로 그 자리의 감각입니다. 침묵에도 예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말로 메우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상대의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는 것이 예입니다.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것도 예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는 것은 성실함을 넘어 배려입니다. 공적 자리에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의 일정과 체면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작은 시간 약속은 작은 신뢰의 계약이 됩니다. 칭찬도 공적 자리에서는 기술이 됩니다. 공개 칭찬은 힘이 되지만 비교를 만들면 독이 됩니다. 누군가를 세우는 말이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향당이 말하는 예는 그런 균형을 포함합니다. 신뢰는 대부분 큰 사건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가벼이 여겨졌다고 번역되며 깨집니다. 그래서 향당은 작은 장면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작은 장면을 지키는 사람이 큰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가 배려의 기술이라면 배려는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는 상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체면이 흔들리면 내용보다 방어가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좋은 말투는 상대의 체면을 깎지 않습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가리킵니다. 지적이 필요할 때도 모욕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는 바로 그 경계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향당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원칙이 됩니다. 말은 느리게, 결론은 가볍게, 판단은 늦게입니다. 느린 말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가벼운 결론은 상대에게 선택할 여지를 줍니다. 늦은 판단은 관계를 불필요하게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는 말은 멋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현실의 규칙에 가깝습니다. 신뢰는 기록되지 않지만 매일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신뢰는 위기에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오늘 향당을 생활에 가져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늦추고 끝맺을 때 한 톤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고 싶은 순간에 끝까지 듣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적 자리에서는 내가 편한 말보다 상대가 덜 불편한 말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사람은 의외로 편해집니다. 얘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향당은 그 편안함을 위해 오늘의 디테일을 조용히 붙잡습니다. 아주 큰 인품은 거창한 선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한 줄의 답장 같은 작은 예에서 자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결국 디테일이 규칙이 됩니다. 디테일이 좋은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편해집니다. 향당은 그 편안함이야말로 오래가는 질서라고 말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11편 선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른데도 우리는 늘 같은 기준으로 조급해지곤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서로 다른 성향을 통해 배움의 단계와 공동체가 사람을 키우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성장의 질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논어의 문장을 생활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연결해 두면 좋겠습니다.